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있지만 올여름 폭염은 식지 않고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동혁 기자가 전합니다. 한여름 무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선 고온의 땡볕이 나타나고 열대야도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도 전국적인 폭염특보는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겠고 높은 습도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강수에도 극심한 열기는 식지 않겠고 33도 안팎의 폭염과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밤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수에 의해서 약간의 기온 하강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폭염은 당분간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대야도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여름 전국 폭염 일수는 보름을 넘긴 16.1일로 평년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열대야의 경우는 14.8일로 역대 최악의 밤더위가 나타났던 1994년의 16.8일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지만 많은 수증기가 무더위를 더 부추길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시범사업에 157개 가구가 최종 선정됐는데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권 4구에 몰렸고 주로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봄이나 가사보다는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민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선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157가구가 선정돼 약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신청 유형별로는 10가구 중 6가구가 다자녀가 있는 맞벌이였고 하루 중 4시간, 기간은 6개월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10가구 중 4가구가 강남권 4구에 속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도 전체 지역 중 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가사 관리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38만 원,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 사용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직업 소개로 해서 요금도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일단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산재, 고용 전부 다 안 돼요. 보호장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교육을 할 의무도 없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땐 알아서 또 둘이 처리해야지 되고. 돌봄 외에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업무 범위가 모호하던 논란에 대해선 계약서 작성 시 업무를 협의해 정하고 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시범 사업을 둘러싸고 돌봄이나 가사보다는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아직도 보상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죠. 전기차 차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전기차 차주들, 관련 특약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기차 사고 특성상 첨단 장치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사이 화재 사고가 남일 같지 않다. 전기차 화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 인천 청라 사고. 전기차 차주들을 중심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습니다. 이에 차주들은 전기차 관련 보험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전기차는 의무적 가입이 필요한 자동차 보험과 별도로 있는 특약으로 추가 보장을 받습니다. 주로 배터리 교체 비용 또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입은 상해와 대물 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충전 도중 발생한 사고로 보장이 특정되는 등 보험사별로 내용이 상이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미리 전기차 대물 배상 한도 상한을 20억 원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첨단 장치 등을 포함한 전기차 사고 특성상 손해액이 크기 때문인데 화재 폭발 사고 건당 손해액은 비전기차에 비해 1.87배에 달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물배상 20억까지 상품을 미리 마련해놨는데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고객님들이 좀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고로 자기 차량 손해보험 처리 신청한 차주들은 11일 기준 약 600대. 배상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경우 보험사들은 향후 책임자의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입니다. 피해 차량 보상 외에도 아파트 시설 훼손 등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책임 주체를 가리기 위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방조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쯔양 외 또 다른 피해자를 공갈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 일부 유튜버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가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찌양에게 접근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이들은 찌양에게 탈세와 사생활에 관련된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구제혁은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으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러와 크로커다일은 구제혁에게 찌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했습니다. 검찰은 구제혁과 주작감별사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는 구속 기소, 크로커다일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찌양 의혹이 폭로될 당시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졌지만 수사 결과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이외에도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고 자칭하며 정기 모임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면서 범행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동시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콘텐츠를 유포해 2차 피해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제혁과 카라큘라는 인터넷 방송 BJ의 스캠코인 사기 의혹을 거론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검찰은 찌양을 공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기습 공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면적보다 넓은 크기의 러시아 본토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에 러시아 남서부 국경지대인 벨고로드주가 주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74개의 러시아 마을을 점령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За сегодняшнюю добу наши войска просунулись на окремых напрямках від 1 до 3 кілометрів. взято. AF통신은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 최소 8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1.3배 이르는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을 가한 쿠르스크는 평원 지역으로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나치 독일군이 소련과 치열한 전차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러시아의 경계태세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Ми знов довели, що в будь-якій ситуації ми, українці, здатні досягати своїх завдань, здатні
захищати свої інтереси та свою незалежність.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양국의 평화 협상은 더욱 멀어졌다는 입장입니다. Очевидным становится, что теперь ясно, что почему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отказывался от наших предложений вернуться к мирному план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러시아는 공격 시도를 계속 격퇴하고 있다며 지난 6일 이후 우크라이나군에선 벌써 2,000명이 넘는 병력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기습 공격은 고위 장교들조차 D-Day 직전까지 알지 못했을 정도로 극비리에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미친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교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